안녕하세요. 철없는 어른들의 오늘 사회자를 맡고 있는 승작가입니다. 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돈 그만 보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커피 담당하는 제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커피는 항상 내가 담당. 이제 저는 오늘 영화 소개를 할 건데요. 영화 유스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간단한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 감독은 파올로 소렌티노라는 감독이고요. 이제 줄거리는 은퇴를 선언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이제 주인공이죠. 프레드 벨린저가 이제 스위스의 호텔에서 휴양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오랜 친구인 믹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할리우드의 거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믹과 같이 이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영국의 여왕이 이제 대사관이라 해야 되나? 영국 여왕의 특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특사가 말하길 그 여왕의 아들의 생일 축하인가? 그때 이제 지휘를 해달라. 프레드 지휘자님이 옛날에 작곡을 했던 심플송을 가지고 무대에 서달라라고 하지만, 이제 삶의 의욕을 잃은 프레드는 더 이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초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영화 유스에는 등장인물이 크게 한 4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에서 5명. 첫 번째는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프레드 벨린저. 이제 배우는 마이클 케인이고, 저희가 이제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많이 봤냐면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이제 집사 알프레드. 네, 집사 알프레드로 나오시는 집사 배우분이고요. 그 여기에 나오는 역할은 지금은 은퇴한 전설적인 마에스트로, 하지만 여왕의 지휘 부탁을 거절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삶의 의욕을 잃고 거의 이제 약간 무력감에 시달리는 역할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믹 보일,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프레드 벨린저의 절친이자 이제 할리우드의 거장. 지금은 이제 자신의 유작을 쓰기 위해 젊은이들과 함께, 이제 젊은 스태프들이죠. 젊은 스태프들과 함께 원고를 쓰러 이 호텔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레나 벨린저라고 해서 아까 그 마에스트로의 딸이에요. 이제 마에스트로의 딸인데, 레나 벨린저가 원래 남편인가요? 남자친구가 이제 그 할리우드 거장의 아들인데, 그 할리우드의 거장의 아들이 이제 바람을 피고 이제 떠나게 돼요. 다른 여자와 함께. 그래가지고 레나 벨린저가 새로운 남성을 찾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미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약간 익숙한 배우일 수 있는데 옥자에서 그 누구지? 환경단체 수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배우분이 이제 지미트리라는 역할로 나오는 폴다노 배우분인데,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로봇 연기인 이제 미스터 큐의 역할만 기억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언맨이나 로보캅처럼 미스터 큐라는 이제 로보캅 같은 액션 히어로 영화를 했었는데, 다른 영화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떠한 역할, 새로운 영화의 어떠한 역할을 자기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호텔에 머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분량은 크진 않지만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굉장히 살이 많은 뚱뚱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누구를 연상케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마리도나를 연상케 하는 은퇴한 축구선수. 등 뒤에는 이제 마르크스 그 문신이 있고 왼손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살이 몰라보게 그 축구선수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살이 엄청 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5명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의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됩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려웠어요. 형을 이해가 안 가는 형을 거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화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장면 장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갔으나 뭔가 잘 만든 느낌적인 느낌? 뭔가 말로 표현할 순 없는데. 아카데미 느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장면 처음에 이제 그 노래로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노래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프레드 벨린저 그 은퇴한 마에스트로가 여왕 특사를 마주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여왕 특사가 그러니까 여왕 아들 그 축하 공연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죠. 그리고 거절을 하고 이제 바로 저녁에 그 지미트리라고 해서 이제 그 미스터 큐 역할을 했던 배우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 프레드 벨린저라는 배우가 저는 연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엄청 무력한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은 듯한 연기로 나와서 혹시 일단 배우만으로 봤을 때 프레드 벨린저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물로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장면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 캐릭터들. 사실 영화 자체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인상 깊었던 가장 큰 장면이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쯤에 그 프레드 벨린저가 그 숲속에서 이렇게 통나무 같은데 이렇게 잘린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스위스다 보니까 막 소들이나 양들이 이렇게 목줄 같은 거, 종이 있는 목줄 같은 걸 이렇게 차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종소리가 차고 돌아다니니까 막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 프레드 벨린저가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조용하는 것처럼 이제 갖다 대니까 이제 모든 종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양들인 애들이 다 숨을 죽이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노래 소리가 나오면서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에 대해 뒤에서 새가 막 날아가면서 소리가 나고, 저는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장면으로 봤을 때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현실적인데, 왜냐면 사실 그렇게 딱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동물들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을 순 없잖아요. 이제 비현실적인데 사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저렇게 들고.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그게 또 상황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전 사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충분히. 영화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영화가 일단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듣기 되게 좋은 영화 음악과. 저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타냈던 게 맨 마지막쯤에 그 프레드 벨린저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저 문 밖에 젊음이 있다라고 한 게 그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근데 뭐라 말로 얘기할 순 없는데 보다 보면은 그게 내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쉽게 얘기할 순 없죠. 예, 의욕이 없던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이제 이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네요. 아무튼 노년이 돼도 뭐 젊음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 느낌이 딱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 볼 때 그 느낌? 저는 이게
뭐랄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확 이해하기 쉬운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먼저 늙은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절대 없잖아요. 무조건 젊은 다음에 늙잖아요.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을 몰라요. 근데 얼핏 보기엔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건 시간 흐름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늙은 사람도 늙은 사람이 돼본 적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 젊음이 이제 좀 막연하게 나누지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늙었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못 떠올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뭐 늙어서 뭐 이러면 좋겠지. 그 무슨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하루 종일 아까 24시간 1년 내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죠. 그리고 막 항상 죽음이 같이 있고 뭐 기억도 가물가물. 내가 정상적으로 있는 상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손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눈이 없는 느낌? 뭐 당연히 들려야 될 게 안 들리는 느낌을 전혀 모르는데, 사람이 노인이 되기인 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지나가야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기 삶을 지나온 게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지나왔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와서 지금 도달했는지를 예술가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노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예쁘고 좋고 어린 게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고, 늙고 못생기고 뭐 아픈 게 나쁜 부분이고, 노인은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인식적으로. 근데 노인을 중간중간 영상미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그런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요? 영상을? 노인을? 이렇게 그림, 뭐 그 사람들이. 손 작가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음악은 약간, 거기서 말하는 음악은 삶을 표현하는 것 같고, 거기서 그 영상미는 노인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이 뭐 노인과 대비되잖아요.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자연은 아름답고 노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노인이 그걸 보면 좀 더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로, 일단 영화 보면은 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주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물이나 이런 걸 배치하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여기 미스 유니버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유니버스도 나오는데, 저는 너무 영상이 노골적으로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늙은 몸이 나오면 다음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휴양지기 때문에 사우나도 있고 목욕탕도 있잖아요. 근데 늙은 몸이 나오면 다음에는 무조건 젊은 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혹은 그 엘리베이터도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인들로만 가득 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 그러니까 30, 40대? 20, 40대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든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약간 노골적인 그러니까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순서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늙은 사람들이 내려가요. 아니, 늙은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근데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뭐지?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감독이 젊은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 순서상. 근데 이게 몸도 이렇게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비를 완전히 시킨다는 게 보인 게, 중간에 보면은 그 지휘자와 그러니까 플랜저인 지휘자와 그 믹보일이라는 그 할리우드 거장이 이렇게 목욕탕에 있고, 거기 미스 유니버스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비한다는 게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을 대비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무력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 나이가 젊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고 무력한 사람이 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믹보일 이 할리우드 거장처럼 막 의욕이 넘치는 걸로 나와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력감이요? 감정.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력감이 나는데 이 무력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무력감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나이에 따라 무력감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력감이 있는 사람이 젊더라도 나이가 늙은 거다. 그러니까 무력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무력한 거랑 나이 든 사람이 무력한 건 좀 다른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걸로 상대를 하지만 뭔가 내가 극복해야 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 노인은 죽음이 그냥 담담히 찾아오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무력감을 그냥 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극복할 수 있는 무력감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무력감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네. 전 좀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고 이게 젊은 몸과 늙은 몸이 막 왔다 갔다 대비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약간 늙은 사람이 시선에서는 젊은 사람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젊은 사람의 시선에서는 늙은 사람이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젊으니까 아직. 근데 늙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흐름, 과거부터의 어떤 흐름과 사건 때문에 지금에 도착한 것처럼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만 봐요. 젊은 사람을 약간 좀 더 이렇게 뭔가 선호?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좋다, 뭐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를 그렇게 시켰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 반대로 젊은 사람도 더 나중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네. 미래만 무력한 젊은이가 누구로 나오는 거지 도대체? 그 연기하는 배우? 근데 그건 일단 무력감이 연기하는 아니라 배우도.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 무력감이라고 쓰면 무력감이고 젊은- 불안이라고 쓰면 불안인 것 같은데 표현이 이게 적절하지 못하면 젊은 매춘부도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 분도 그렇고 그리고 젊다라고 하기엔 나이를 약간 애매한데 중간에 은퇴한 축구 선수를 젊다고 젊은 촉이었는지 늙은 근데 촉인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는 중간에 그 장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축구하는 장면 보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젊은 사람들은 항상 무력감이 아니라 오히려 젊음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무력감을 느끼는 건 내가 젊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는 무력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그 노년이란 느낌을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랑 늙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랑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확실히 구분하면 그런데 사실 믹보일이라는 이 거장도 저는 굉장히 활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시나리오 쓰고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작품이 이제 이게 유작이 될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목표가 생겨가지고 막 그에서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그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뒀냐 안 땄냐, 그러니까 앞둔 것 때문에 무력감이 생기냐 안 생기냐보다 그냥 좀 넓은 범위에서 젊더라도 무력감이 있으면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고 나이가 늙더라도 뭔가 목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향해 가면 그 시각이 저는 젊은 사람 시각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똑같은 거를 늙은 사람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믹보이라는 사람이 저는 죽음이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한 것 같거든요. 아까 왜냐면 유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 작품이 내 유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유작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향해서 이제 그냥 달려가잖아요. 죽음을 인정을 하고 저는 그거가 이제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 시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유작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젊고 늙고 간에 유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누구도 몰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유작이란 말을 늙은 사람만 쓸 수 있죠. 이게 내 유작이 될 거다. 아니죠. 내가 죽음이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불치병에 걸린 젊은 사람도 아니, 쓸수 불치병이 있는. 안 걸려도 그냥 하고 자살을 하면 그건 유장이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늙은 사람은 쓰는 게 당연해 보이고 안 그래 보이는 것도 젊은 사람의 시각인 것 같아요. 늙은 사람 시각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유작이라고 말하는 걸 인정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유작이라는 의미가 뭐 어떻게 보면 난 더 하고 싶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어떤 흘러온 시간 속에 내가 도착한 늙음 속에서 이거를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유작인 거지. 나 이거 하고 끝낼 거야라는 느낌의 유작이란 용어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유작인데 자살을 하잖아요. 스포인가? 스포 한다고 했죠. 아까 스포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거가 나와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얘기도. 이 사람이 유작을 만들 수 없게 됐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유작이라는 게 그냥 이걸로 마지막 하면은 그러면 전개 마지막이면 되지 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뭔가 더 난 여기서 좀 더 내 유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지막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했던 것보다 가장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최고의 마지막을 원했죠. 최고의 마지막 그런 그게 것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자살 안 했겠죠. 나한테 그 기회가 상실됐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 내가 더 이상 아까 예를 들어서 마감이 2시간 앞인데 이 사고가 터진 거면 이건 진짜 죽도 박도 안 되는 거고 한 3일 남았는데 마감이 사고가 물론 똑같이 힘들지만 그거랑 또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와 시간 그런 느낌을 그게 표현한 꼭 것 같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유작이라는 그러니까 젊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아닌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것 때문에 무력감이 생기든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든 그러니까 통틀어서 저는 그냥 이게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했냐? 혹은 오히려 극복을 했는데 무력감을 어떻게 다시 빠지냐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지미트리 미스터 큐를 설명하기는 힘든데 나머지는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무력감을 겪은 사람이 있고 그게 꼭 우리가 이제 선입견으로 나이가 들면 무력하고 젊으면 활기가 넘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반대적인 인물들도 나오는 걸로 봐선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왜 영화의 메인이 심플송에 왜 그렇게 초점을 뒀을까요? 그게 가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살자라는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 가사를 해석해보진 않았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넣어놓은 것 같아서 하나의 실로 꿰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단순히 딱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마지막에 그 자살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감정이야 이렇게 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잃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승작가 입장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열정이 젊음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죽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력감에 휩싸이면 이건 늙음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하려면 어렵지 보기에는 좋지 않아요? 음악도 좋고 영상미도 괜찮고 내용도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좀 오히려 보기 힘든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는 다행히 미장센 되게 예쁘고 사운드 좋은데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쁜 게 최고죠. 한 방에 넣어놓고 그냥 계속 거기서 얘기해서도 똑같은 내용에서 같은 단순히 이제 장소만 바뀔 뿐이지 대화가 핵심인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딱히 없어가지고 기승전결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고 그 마지막에 그 자살했던
믹보일. 믹보일. 믹보이. 한류도 거장.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않아요? 세모였나요? 세모 이렇게 이렇게. 세모를 하고 기억이 이 장면이 뭘 보죠? 이렇게 이게- 안경처럼 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죠? 세모 전 영화 찍을 때 이렇게 프레임 넣어서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세모로 봐요 이렇게. 아니 세모로 보지 않죠. 보통 이렇게 보죠. 네모나게 보는데 그냥 뭐 가리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보는 느낌? 근데 그게 왜 마지막 장면에 딱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약간 연상했는데 중간에 만원경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젊을 때는 가깝게 보이고 나이가 들면은 멀리 보인다. 저는 그게 그냥 연상됐어요. 그게 만원경 표시인 저는 같진 않았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뭐 나이 들는 게 멀리 보이는 게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걸 내가 잘 보고 싶을 때 앞에 구멍을 만들면 잘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게. 그러니까 내 시야를 줄이면 멀리 있는 걸 잘 보일 그렇게 수 눈 있단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눈 하면 이렇게 뜨면 잘 잘 보이니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 이 사람이 한 일이 영화 감독이니 항상 어떤 프레임 안에서 뭘 봐왔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이 프레임 안으로 보는 게 먼 사람들을 내가 더 잘 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액션이나 어떤 도구다라는 의미. 굳이 여기에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지. 이게 그리고 만원경 방금 전에 얘기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멀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과거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게 뭔 그게 말인지 바로 옆이 이해가 아니라 안 갔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의 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는 게 젊을 때는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미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당장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까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는 게 이제 옆에 사람 보니까 막 멀리 보이잖아요. 가까운데도 과거니까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저는 설명. 미래가 젊을 때는 빨리 다가오잖아요. 사실 뭐 일단 첫 번째 보는 거는 마음껏 제대로 보는 거는 그런 의미고 네, 그건 좀 과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시점만 남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군대잖아요. 군대. 저녁 날은 아닌가? 그 약간 좋은 반대 날이 아니에요? 엄청 멀게 느껴지는 거 반대인데? 아니에요? 저녁이 왜 안 오지 이러면서. 저녁 왜 이렇게 안 오지? 야, 내가 벌써 이만큼 저녁이 했어? 원래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해한 것 같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온 두 사람이 저녁 얘기하고 있어. 아니 막 친구들이 휴가 나오면 뭐 5시간 32분 남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간다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미래를 내가 원래 10밖에 못하는데도 100은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배고프면 나 여기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그럼 또 반대로 따지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00개를 할 수 있는데 10개밖에 못할걸? 한 달이 있어도 10개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과소평가를 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과대평가를 한다고. 근데 어쨌든 미래가 이렇게 느낀 것처럼 이렇게 가깝다고 그러니까 2년 금방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네? 밖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선 금방이지. 그러니까 왜 금방 나왔냐. 근데 뭐. 저는 실제로 느끼는 게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1년 2년 생각하면 되게 암담하고 멀다고 느끼는데 막상 살다 보면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이 빨리 갔다는 게 가깝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뒤는 아닌데 뭐지? 그냥 저는 이해한 게 멀어지는 게 기억이 멀어진다고 보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멀어지니까 희미해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 입장으로 이해하면 그게 장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산까지 포함해야 되는구나. 예. 과거는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고 미래는 멀지만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네요. 그쵸. 그거까지 생각 이거 저희가 또 이게 네. 죽음이 앞두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슬펐어요. 막 중요한 기억들을 다 까먹고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런가 싶고 막 중간에 잠깐 안타까웠어. 자전거 타는 거 얘기하면서 기억을 하고 저는 또 거기서 봤던 캐릭터 중에 이제 주인공 중 한 명이잖아요. 또 지미트리 미스터 큐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이해가 안 갔어.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제랑 가장 동떨어져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루면 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와서 저는 의외로. 지미트리가 공감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공감이 넓은 범위에서 왜 무력감으로 이해를 했냐면 최근에 약간 저가 그걸 겪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가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랑 이게 별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무력한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지미트리가 중간에 이제 그 어떤 여자애가 이제 미스터 큐만 기억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기억을 해주잖아요, 배우를.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이 아까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게 히틀러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일단 그 장면도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히틀러 장면을 하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식사장이 연회장 같은 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쟤는 뭐지? 이렇게 해서 본 거든 어떤 의미든 저는 약간 그게 본 게 그 사람의 연기에 몰입을 한 것 같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리고 배우로서는 저거 성공을 했다라는 그 장면만 봤을 땐 오히려, 왜냐면 사람들이 몰입해서 그 사람만 딱 보잖아요. 숨죽이고. 저는 그게 인상이 깊었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그 할리우드 거장 미기랑 얘기를 하면서 뭐지 걱정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어떤 거를 하지 않지는 않겠다, 이제. 그러니까 약간 맞서 싸우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약간 위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틀러 연기 안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연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아니,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럼 이제 맞거든요. 히틀러 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걱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안 나는 하겠다는 걸로 하겠다는데? 저 안 하겠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하고 있었는데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 얘기하잖아요. 뭐였지? 그치. 삶은 뭐였지? 아, 그 단어도 되게 좋았는데. 열정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나 영화를 안 봐서 할 말이. 그리고 그 전에 그 식당에서 그 히틀러 연기할 때도 좀 그건 실패했다고 봤는데 오히려. 왜요? 그냥 신기해서 쳐다보는 느낌? 히틀러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연기 잘하지 않았어요? 히틀러 아, 연기? 그 모든 연기를 다 모든 인물들 연기를 다 잘했어요. 사실. 근데 그 히틀러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히틀러 이렇게? 영상에서 기록된 뭐 재채기 하는 거, 테이블 치는 거, 뭐 먹는 거, 콧수염 만지는 거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영화가 기억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약간. 기억에 남는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거기 영화에서 주제처럼 이렇게 과거처럼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영화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영화? 되게 무난히 흡수돼서 날 통과해서 그냥 내 기억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영화? 흡수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닿는데 뭔가 이렇게 남아서 기록이 되는 어떤 히스토리라기보다 일반 사람들은 역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잊혀져가는, 강물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영화? 저는 그거인데 약간 덧붙이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그러니까 예. 애들 그거 뭐지? 그거 왜 걔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오히려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일상적인 삶, 익숙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익숙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되게 스페셜하고 다른 부분이, 이질적인 부분이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 많이 받지 않았어요? 상 못 많이 딱히? 못 받았어요. 네, 그 딱히 후보를 못 많이 받았어요. 올랐어요. 오히려 후보를 많이 올랐고 상은 3개? 뭐 오히려 뭔가 휴일날 그냥 틀어놔도 좋은 영화인 것 같고 그냥 제대로 안 보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장면이 예뻐서. 쉬면서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고 좀 오히려 공감이 안 가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장면은 기억나는데 씬 이미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유럽 영화잖아요. 이게 그게 그걸로 하면은 다 설명이 돼요. 약간 유럽 영화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간만에 유럽 영화 하나 보고 싶으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승 작가님이 마무리 네. 해주세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거 삶에 약간 무력한 사람 혹은 어떤 거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예술가들이 겪는 무력감 혹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화를 한 번쯤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추천 한마디, 추천이나 아니면 비추천. 이 얘기 제목이 한마디만. 유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리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에 충실해서 심플하게 지금 너의 감정에 충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게 젊음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한 번쯤 근데 추천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몇 개의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서 그 장면들만으로도 충분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현재 붕 떠있는 느낌을 느끼는 상태의 사람들이 보면은 좀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스위스의 이쁜 자연 경관을 보고 싶으면 한번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메말랐네. 근데 그 노년을 그렇게 보내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줌인을 하면 그닥 그 사람들 막 전립선 걱정하고 하면서 오줌 너무 얘기가 슬프지 너무 않아요? 많이 나와요. 내 방울 막 이러면. 근데 그 프레드가 벨린저가 진짜 저는 약간 그거 마지막에 그 의사 쌤이 여태까지 걱정 없으셨으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프레드 벨린저가 오줌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사실 그냥 거짓말이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냥 친구한테 말해주려고 약간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둘이 오줌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온다, 한두 방울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태까지 문제가 그러니까 전립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여태까지 걱정 없으면 걱정 없겠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약간 저는 진짜인 것 같은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물어봐요 그걸.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사실은 건강했다. 나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건강했다. 이런 느낌? 늙어서 그냥 그리고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실제 건강보다 내가 더 무력하게 살아서 신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 마무리 같아. 멘트인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숲속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그 여성 왜 춤추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줌인한 거랑 아웃한 거랑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춤추는 거는 제가 리뷰에서 봤는데 저스트 댄스. 정신의 젊음이고 그 사람의 상징이, 왜냐면 그때 그 의사가 창밖을 봐라 거기 젊음이 있다 할 때 그 여자가 있거든요. 그때 그 정신의 젊음이 그 여자고 육체적 젊음이 그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게임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 여자는 진짜 춤추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정을 표출한 그 젊음인 거죠. 그리고 그 게임 다들 한 사람이 말하기에 힘들대요. 그래 보여요. 너무 동작도 크고. 다이어트 강추. 네, 뭐
게임만 하면서 살든 뭐 비참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냥 감정에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요? 다시 한번 마무리. 네, 한번 보세요. 너를 살아라. 네. 화려한 CG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